청탁 의혹 사건과 관련하여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전직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에 대한 수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김건희 특검은 디지털 포렌식 참관을 위해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를 부르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내일 김건희 씨에 대한 대면 조사는 불발됐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다는 게 김 씨 측 입장인데요. 어디선가 많이 들어본 이야기입니다. 구속 후 침묵을 유지하던 김건희 씨. 이제부터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불출석 노선을 밟으려고 하는 걸까요? 이런 가운데 모친 최은순 씨의 법정 구속 당일 민간인 김 씨가 대통령실 비서관과 여러 차례 통화한 정황이 나왔습니다. 예, 김건희 씨는 어제 출석 조사에서 대부분의 진술에 거부권을 행사했다는 소식 들어와 있고요. 그런데 특검이 김건희 씨가 말끝마다 거짓말을 하더라라는 조사 태도에 대한 내용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수사는 이제 시작이다 이런 말을 했다는 게 동아일보의 보도로도 전해졌습니다. 김용남 위원님, 네. 특검이 말끝마다 김건희 씨가 거짓말하더라.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건 뭐 어느 정도는 예상이 됐습니다만 이제 거짓말을 했다라고 그 특검 측에서 표현하는 거로 봐서 모든 질문에 대해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일부는 대답을 했는데 뭐 그런 사실 없다라든지 뭐 다른 증거에 의해서 명백히 인정이 됨에도 불구하고 기억나지 않는다라는 식의 진술을 일부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보면 지금 뭐 명품 목걸이 뭐 이런 게 준 사람, 특히 이제 건설업체 회장의 자수서도 나왔습니다만 우리가 최재형 목사가 촬영했던 동영상을 보면 거기 선물 꾸러미를 들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그냥 줄을 서서 기다리잖아요.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는 뭐 누구로부터 뭐를 얼마나 받았는지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게 진짜로 그럴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너무 많아서. 너무 많아서. 예. 너무 많아서 그거 다 기억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래도 중요한 거는 기억날 수밖에 없겠죠. 예. 그리고 방금 김건희 씨 소환 일정에 대해서 다시 특검에서 밝힌 바가 있습니다. 오는 목요일이죠. 21일 오후 2시로 다시 소환 통보를 했다는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원래 내일 나오라고 어제 통보를 했는데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불출석 의사를 전달했고요. 그래서 다시 특검이 김건희 씨 측에 21일 목요일 오후 2시까지 나오라고 재소환 통보를 했다. 방금 전에 들어와 있습니다. 저희가 속보 자막으로도 띄워드리고 있습니다. 21일 오후 2시 구속 후 3차 소환이 되겠군요. 3차 소환 통보를 한 상황입니다. 김동원 위원님, 일단 김건희 씨가 내일 조사에는 불출석 통보를 했습니다. 뭐 자필로 뭐 서면을 냈다라는 말도 들리고 있고요. 조사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듯 하다가 진술 거부권을 쓰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렸고요. 그리고 일단 내일 출석에 응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네. 뭐 전략적 변화가 있는 걸까요? 예, 저는 변호인단과 수기 끝에 내린 결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른바 대부분 진술 거부권을 행사를 해서 말을 거의 안 했다 손치더라도 일단 출석을 해서 특검과의 어떤 조사 과정에서 특검이 질문이라든가 아니면 물증을 내놓으면서 상당한 카드를 보여준 거는 또 사실이거든요. 이른바 김건희 여사는 별 얘기는 안 했다 손치더라도 거기에 같이 들어간 두세 명의 변호인단은 그것을 간과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특검이 여기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고 이 얘기는 아마 이 관련자 중에서 누가 얘기를 한 것이었구나라는 그런 특검의 카드를 상당 부분 파악을 한 그런 그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이 특검과의 어떤 법리 논쟁에서 일단 휴지기를 가질 필요가 있다. 특검에서 이러이러한 지금 이 칼을 들고 앞으로도 공격을 할 예정이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이른바 전략회의를 갖는 게 좋겠다. 이런 이 스탠스가 크게 작용을 한 것이 건강상의 이유보다는 훨씬 더 설득력이 있다라고 저는 파악이 됩니다. 예. 뭐 앞으로 또 적극적으로 특검 조사에 임할 것 같지는 않은데요.
글쎄요, 제가 바로 이 자리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최소한도 어떤 국민의 도리를 생각을 하면은 이제는 너무 멀리 왔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본인이 억울한 것은 억울한 대로 그 특검에 얘기를 하고 그리고 또 지금 같은 상황에서 물증이 지금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조차 부인을 하면은 모든 것이 다 신뢰가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전략적으로도 인정할 건 인정을 할 단계가 되지 않았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짧게 예. 덧붙이겠습니다. 특검 관계자가 말끝마다 거짓말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좀 놀랐습니다. 이거 말끝마다라는 얘기는 동네에서 친구끼리 다툴 때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 왜 말끝마다 뭐 이런 얘기를 해? 근데 특검에서 할 그 용어 선정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 논리적으로라든가 이런 걸로 접근을 하는 게 아니라 감정적인 그런 그 접근이 아직까지도 남아 있다. 그래서 바로 이런 말이 툭 터져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이 거짓말, 대부분의 거짓말이다. 그래서 특검은 지금 뭐 이러이러해서 다시 한번 더 정밀한 조사를 할 것이다라고 하면 되지. 말끝마다 거짓말을 한다. 이것은 특검, 이른바 공직에 있는 분들의 어떤 그 언어라고는 저는 그 생각이 안 듭니다. 예, 이게 동아일보 보도가 공식 브리핑 내용이 아니라 아마 이제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들은 내용을 토대로 했기 때문에 또 그런 언어가 기사로도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몇 번, 2번 정도 출석을 해보니 더 답변하면 불리해지겠다 이런 판단일 건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저 같으면 말끝마다가 아니고 입만 열면 거짓말이라고 표현했을 것도 같은데 예. 사실 본인이 그 구속 전 8월 6일 날 첫 출석에서는 일단 소환에 응하는 성심성의껏 소환에 응하는 모습을 보였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모두 그거를 구속만은 피해보자라는 거라고 그런 마음의 발로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예. 결국에는 영장에도 적시되지 않은 그 목걸이 건에 대한 거짓말과 위증으로 결국엔 본인이 자충수를 둬서 구속의 어떤 정당성을 부여하고 말았잖아요, 스스로. 그래서 본인이 거짓말을 해놓고도 그게 거짓말이라고 생각을 못한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이를테면은 그 목걸이에 대해서 홍콩에서 구입한 가짜인데 너무 똑같아서 샀다라고 얘기해놓고 금방 또 그 말 끝에 사실 그게 뭐 브랜드는 몰랐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거짓말도 육하원칙이 맞춰서 해야 어느 정도 이게 신빙성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거짓말 해놓고도 제대로 앞뒤 안 맞는 얘기를 하니까 저는 구속된 이후에 2번의 조사에서는 아예 변호인들이 특검이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는지 또 질문을 통해서 어느 정도 수사의 방향과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거를 알기 위해서 일단 조사에 2번 응했는데 차제에 본인이 김건희 씨가 진술하는 게 전혀 도움이 안 되니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자라는 전략을 저는 짰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지 못하고 한두 마디씩 하는 것도 거짓 증언이었을 수 있겠다, 진술 자체가. 그래서 본인 도움이 안 되니까 전략을 좀 바꾼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는 좀 차별화된 전략으로 가져가나라고 생각을 했더니 역시나 건강의 이유를 들어서 부창부수구나라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김건희 특검만 해도 워낙 많은 의혹이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고 있고 또 실제로 수사 사안까지도 확대가 되고 있다 보니까 특검 연장론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김영남 위원님, 네.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언론 인터뷰 통해서 연장도 논의하겠다 적극적으로 밝히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른바 김건희 특검의 수사 활동 기한이 이제 12월 초이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만 사실은 특검이 시작할 때부터 나왔던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김건희 특검이 규모가 파견 검사가 40명이고 뭐 수사관도 그 비슷한 인원입니다만 저 정도 인원으로 지금 16개 혐의라고 하는데 저 기간 내에 150일간의 수사 기간 동안 다 끝낼 수 있느냐? 수사해본 사람들은 거의 의견이 일치합니다. 못한다 도저히. 예.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것은 명확하고 더군다나 김건희 특검에서 밝혀내야 될 의혹 중에는 해외 관련된 부분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캄보디아 관련해서 이른바 ODA 예산이 7억 불에서 15억 불로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30억 불로 늘어나서 늘어난 금액만 해도 우리나라 돈으로 대략 3조 원쯤 되는데 모든 수사가 그렇습니다만 이게 돈이 한번 해외로 빠져나가면요.
이거 찾기는 정말 힘듭니다. 예. 그래서 150일 동안은 이거 마무리하는 건 불가능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 몇 달의 여유가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검의 활동 기간 연장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지금 당장 뭐 석 달, 6달 연장하자 이렇게 결정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미리미리 좀 준비는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필요성은 충분히 있다라는 입장이십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도 지금까지 내용을 보면은 연장하는 데 있어서 누가 그걸 반대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워낙 사안도 많고 또 어찌 보면 김건희 여사와 변호인단은 뭐 알고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첫 단추는 너무 잘못 끼웠죠. 예, 그 목걸이 관련된 거짓 증언 이거는 국민들로 하여금 너무나도 큰 실망을 안겼고 또 그것이 구속 수감이 되는 사유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 수사가 굉장히 방대하고 완전치 못하면 연장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거는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것을 그 뭐 지방선거, 뭐 정치적인 판단이 있지 않았겠냐 셈법이 민주당 입장에서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그거대로 진행이 되게끔 하는 것이 그리고 받아들이는 것이 지금 국민의힘이 최소한 취해야 되는 저는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필요성에 대해서 이재영 위원도 공감을 해주셨네요. 특검 수사 개시하기 전에요.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의혹을 검찰이 수사했죠. 서울 남부지검이 수사했습니다. 그때 검찰이 이 전성배 씨의 집을 압수수색했고 그때 현금 다발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중에 일부가 관봉권이라고 하죠. 조폐공사가 한국은행에 보낼 때 포장이 잘 된 그 현금 관봉권을 확보를 했었는데 그 관봉권의 띠지 등을 분실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검찰은 직원의 실수였다라고 해명을 했고요. 오늘 법무장관은 이 단서 유실에 대해서 감찰을 지시했습니다. 김유정 의원님, 네.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이라고 할까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이거는 제 생각으로는 검찰에서 증거인멸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러니까 건진법사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았고 그다음에 웃돈까지 얹어서 뭐 신발이니 가방이니 다 바꾸고 했다는 뭐 샤넬백, 구두, 그다음에 그라프 목걸이 이런 것들을 다 분실했다고 그랬잖아요. 거의 그거에 버금가는 검찰의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 그리고 그 시계 구매 대행했다라고 주장하는 그 서모 씨 관련해서도 뭐 핸드폰을 바다에 빠뜨려서 잃어버렸다고 했잖아요. 거의 저는 그 수준의 답변을 검찰이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예. 현금이 뭐 1억 6천 얼마가 나왔는데 그중에 관봉권이 5천만 원 정도이고 관봉권은 띠지에 100장씩 이렇게 묶어져 나오는 신권이란 말이죠. 그러면은 그게 열묶음이었을 거 아닙니까? 5천만 원이면. 그런데 그거를 왜 일일이 다 뜯어가지고 그거를 세보죠? 누가 봐도 그냥 그거는 열묶음이니까 5천만 원인데 그걸 굳이 띠지를 다 풀어서 그거는 잃어버렸고 돈만 가지고 있었고 세보느라고 그랬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이걸 믿으라고 하는 이야기인지 그래놓고 미안 직원의 실수였어 그래놓고 감찰도 안 하고 경위도 따지지 않고 특검에 알리지도 않고 이 사건을 넘기면서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고요. 왜 건진법사와 김건희 씨 관련해가지고는 검찰이 이토록 친절하고 본인들은 감찰도 안 하고 넘어가고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반드시 이거는 그 진실을 규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사실 관봉권이라는 게 그냥 일반 개인이 구경하기도 사실 힘들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관봉권이라는 말은 한국은행을 비롯해서 이 시중은행들도 안 쓰는 용어입니다. 예. 한 17, 18년 전부터 신권으로 다 이 용어를 통일을 했고요. 마치 관봉권이라니까 뭔가 이 일반인들이 모르는 뭐 어떤 부정 그런 의미로 생각하는데 그냥 신권으로 시청자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문제는요. 서당께 3년이면 사실은 그 개도 책을 넘긴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상황에서 이 검찰의 직원이 이거를 띠지를 그냥 분실했다라는 것은 설득력이 전혀 없습니다. 이 띠지가 이 가로 세로 이렇게 십자가로 저는 뭐 은행을 출입할 때 뭐 많이 봤습니다만은 날짜, 시간, 담당자의 직인이 다 찍혀 있습니다. 예. 그것을
멸실했다는 얘기는 뭡니까? 추적을 피한다는 그런 얘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남부지검인가요? 남부지검에서의 어떤 지금 이런 그 사유를 댔다라는 것은 최소한도 검찰 내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뭐 감찰이 시작이 되면은 바로 어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가 분명히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이것은 예.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또 건진 법사에게 5천만 원짜리 신권이 어떻게 들어갔는지, 이 신권을 어디에 썼는지 그 배경이 저는 이거 곧 드러날 걸로 보입니다. 이 은행권의 어떤 그 루트는 생각보다 이렇게 복잡하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띠지가 비록 없어졌다 하더라도 요 관련된 수사 내용은 진전이 있을 거다. 저는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김용남 위원님, 네. 단순 실수일까요? 실수일 수 없죠. 예. 수사해본 입장에서 저거를 다 뜯어서 그 돈을 세다가 뭐 그 스티커하고 관봉 띠지를 잊어버렸다는 것인데 기본적으로 관봉권은요 세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거는 조폐공사가 보증하는 금액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중으로 그러니까 띠지뿐만 아니라 열묶음을 비닐로 싸서 또 비닐도 뜯지 못하게 거기 봉인을 하면서 스티커를 붙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그 덩어리 하나가 5천만 원이에요. 이걸 다 뜯어서 세볼 필요가 없는 게 관봉권입니다. 세볼 필요가 없는 관봉을 뜯어서 세보느냐고 다 뜯었고 그리고 나서 세본 다음에 스티커하고 띠지는 잊어버렸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건 명백하게 수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증거를 인멸했다고 보는 게 틀림없어 보입니다. 그러면 누가 그걸 했다고 보세요? 검찰 직원이 했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누가 그런 지시를 했느냐죠. 누군가는 지시를 했을 거고 그 실무자 선에서 그런 결정을 내리지는 않았을 테니까요. 그걸 해서 증거 폐기하라는 없애버리라는 지시를 누군가는 했겠죠. 좀 사안이 커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정 위원님. 그럼요. 이거는 뭐 영화의 한 장면 같아요. 뭐 음모론, 뭐 혹여라도 진짜 건진법사 내지는 그와 관련된 종교단체에서 무슨 자기네 신도들한테 하달해가지고 이렇게 생긴 게 아닌가라는 각종 상상력을 만들어내는 사건이라고 전 생각을 하고 전 이게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해요. 있어서도 안 되고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끝까지 좀 파헤쳐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용남 위원님, 네. 그 관봉권이라는 걸 추적하면 이 자금의 출처가 파악이 됩니까? 수사를 해보시니까. 나오죠. 일단 기본적으로 완전히 봉인을 해서 유통되는데 사실은 그 개인에게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근데 과거에는 아주 오래전에는 은행의 VIP 고객에는 관봉권을 주는 경우가 왕왕 있었어요. 그러니까 은행에서 마치 그 고객에 대해서 큰 서비스를 하는 것처럼 그리고 관봉권이라는 게 평소에는 그 볼 수 없는 보기 드문 것이기 때문에 그것째로 거래를 하면 좀 본인의 위상이나 이런 게 그 높아지는 약간 그 비법률적입니다만 좀 그 체면이 쓰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그 최근에 들어서는 개인 고객에는 관봉권을 지급하는 사례가 거의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저 관봉권이 금융기관에 그러니까 조폐공사에서 한국은행을 거쳐서 시중은행까지는 전달이 됩니다만 거기서 개인 고객에게 갈 때는 관봉권을 풀러서 지급이 되고 관봉권 자체로 덩어리째로 지급되는 거는 이른바 그 특수활동비 지급할 때 그게 특수활동비가 정부 부처의 모든 부처에도 지급되는 건 아니잖아요. 특별한 정말 일부 국한된 대통령실이라든지 특활비를 쓰는 몇몇 한정돼 있는 부처에만 지급이 되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쉽게 추적이 되죠. 그 스티커하고 띠지를 보면요. 그 통일교 압수수색했을 때 관봉권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건진법사가 통일교와 김건희 씨 사이에서 중간에 어떤 모종의 역할을 했었기 때문에 그 관봉권과 건진법사의
압수수색할 때 발견된 그 관본권 사이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도 명확히 좀 수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건진법사 집에서 관본권이 나왔다는 사실 자체도 규명이 많이 필요한 상황인데 그걸 수사하는 과정에서 띠지와 스티커가 없어졌다. 과연 그때 검찰은 어떤 의도로 이걸 없앴을까? 또는 정말 실수였을까? 법무부 장관이 오늘 지시해서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이 부분도 계속해서 이가역 라이브에서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분과 대화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가역 라이브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가역 라이브는 평일 오후 5시 TV와 유튜브로 실시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